할머니, 저 큰아버지 막내 아들 민수예요. 그 한마디가 78세 할머니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10년 후 그는 4억 원을 들고 사라졌다. 그리고 그는 애초에 가족이 아니었다. 김옥순 할머니는 평생 독신으로 살아왔다. 형제들은 모두 일찍 세상을 떠났고 조카들과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다. 그런 그녀에게 20년 전 갑작스럽게 나타난 조카 민수는 마치 하늘이 내린 선물 같았다. 할머니, 저 큰아버지 막내 아들 민수예요.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민수는 김할머니의 큰형의 막내 아들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할머니는 형이 늦게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희미하게 있었다. 게다가 민수는 돌아가신 큰형의 얼굴을 닮아 있었다. 민수는 정말 완벽한 조카였다. 매주 안부를 묻고 명절에는 빠지지 않고 찾아왔다. 할머니가 아프면 병원에 모시고 가고 집안일도 도와드렸다. 주변 사람들도 참 효자 조카를 두셨네요. 라고 부러워했다. 할머니는 민수에게 용돈도 주고 결혼할 때는 예물값도 대주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기꺼이 도와주었다. 외로웠던 할머니에게 민수는 유일한 혈육이자 삶의 희망이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 모실게요. 요양원 같은 곳은 생각도 마세요. 민수는 할머니를 안심시키며 말했다. 할머니는 민수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민수가 갑자기 할머니의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겠다고 했다. 할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는 일도 있었다. 할머니, 요즘 사기꾼들이 많아서 제가 관리해드릴게요. 할머니는 민수를 믿고 모든 것을 맡겼다. 하지만 이웃 박 씨가 이상하다며 걱정을 표했다. 할머니, 그 조카분이 정말 가족 맞나요? 뭔가 이상해요. 하지만 할머니는 혈육을 의심하면 안 된다며 박 씨의 말을 무시했다. 그러나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됐다. 할머니가 입원한 어느 날 민수가 집에 와서 중요한 서류들을 뒤지는 것을 이웃이 목격했다. 이를 이상히 여긴 이웃들이 동사무소에 신고했고 담당 공무원이 조사에 나섰다. 호적 등본을 확인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김할머니의 큰형에게는 막내 아들이 없었다. 민수라는 이름의 조카도 존재하지 않았다. 민수의 진짜 신분은 40대 중반의 전문 사기꾼이었다. 그는 외롭게 사는 노인들을 찾아 가족으로 위장해 유산을 노리는 범죄를 반복해왔다. 경찰 조사 결과 민수는 김할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노인 3명에게도 같은 수법을 사용했다. 그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각 노인의 가족 관계를 조사하고 죽은 가족의 모습을 흉내내어 신뢰를 얻었다. 20년 동안 민수가 할머니에게서 빼낸 돈은 총 2억 원이 넘었다. 용돈, 사업자금, 대출 등 다양한 명목으로 조금씩 가져갔다. 할머니 명의의 부동산도 담보로 잡혀 있었다. 진실을 알게 된 할머니는 큰 충격에 빠졌다. 20년간 자신을 속인 것도 괴로웠지만 진짜 가족이라고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이 더 아팠다. 내가 그렇게 외로웠나? 가족이 그리워서 사기꾼도 조카로 받아들인 건가? 할머니는 자신을 원망했다. 주변 사람들의 경고도 무시하고 민수만 믿었던 자신이 바보 같았다. 민수는 체포되었지만 이미 쓴 돈을 모두 돌려받기는 어려웠다. 할머니의 집도 담보로 잡혀 있어서 팔아야 할 상황이었다. 10년 동안 진짜 손자처럼 여겼는데 그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니. 할머니는 민수가 보여준 따뜻함도 모두 연기였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아팠을 때 병원에 데려간 것도 명절마다 찾아온 것도 모두 유산을 노린 계산된 행동이었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뜻밖의 연락이 왔다. 할머니의 진짜 조카딸이 캐나다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40년 전 이민을 갔던 조카딸이 뉴스를 보고 연락해온 것이다. 진짜 조카딸 영희는 즉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할머니는 진짜 가족을 만나고서야 민수와의 차이를 느꼈다. 진짜 가족은 돈이 아니라 할머니의 건강과 안전을 먼저 걱정했다. 재판에서 할머니는 민수와 마주쳤다. 민수는 끝까지 할머니를 진심으로 생각했다라며 주장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속지 않았다. 10년 동안 나를 속인 것도 모자라서 마지막까지 거짓말을 하는구나. 할머니는 민수를 향해 차갑게 말했다. 그는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제 할머니는 진짜 조카딸과 함께 살고 있다. 잃은 재산은 큰 상처지만 진짜 가족을 되찾은 것이 더 소중하다. 사람을 믿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걸 배웠어요. 할머니는 같은 피해를 당하는 노인들이 없기를 바라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준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을 악용하는 범죄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홀로 사는 노인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사기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기보다는 신중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짜 가족은 재산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관계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있는 것이다. 할머니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겠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과 함께 따뜻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 그리고 그녀의 경험이 다른 노인들에게는 소중한 교훈이 되고 있다.